상향이 어떤 게 보이면 좋은지 궁금하네요. 네, 뭐 법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오래 갈 사람을 뽑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수습만 하고 뭐 수습 이후에는 이제 뭐 파트너로 변경을 한다든지 수습 이후에는 별도의 채용 계획이 없는 법인들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수습 이후에도 계속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어, 해당 노무사님이 우리 법인에 와서 오래 있기를 좀 원하죠. 근데 사실 그거를 이력서 보고 그쵸, 면접으로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 어려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회사 경력이 많거나 나이가 많은 노무사님들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또 개업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너무 어린 노무사님들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노무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깡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는 길이 좀 다양해서 뭐 기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간 선호도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나이에서 경력도 없어서 배우고 싶은 게 좀 많고 좀 애매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같이 뽑아 그런 걸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할 때 뭐 서류를 내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뭐 자기소개서나 뭐 이력서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노무사들의 자기소개서는 뭐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이제 수습을 구할 때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노무사가 되어서 수습 노무사를 구할 때 노무사로서의 경력은 당연히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나마 유사한 직종의 경력이 이제 인사, HR 분야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력을 어필을 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력을 되게 높이 사는 법인들도 있고 아닌 법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은 쓸 이제 거리가 좀 풍부하기 때문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예 경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뭐 완전 전혀 다른 분야의 그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노무사에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우선은 일단 노무법인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는 보통 양식은 거의 자유 양식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북한 집안에서 뭐 삼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 뭐 이런 이력서는 이제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저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노무사라는 시험에 지원을 한 계기, 그러니까 노무사 수험에 진입을 한 계기, 그리고 노무사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뭐 그냥 내가 업역을 쌓고 싶은 영역으로에 대한 뭐 앞으로의 포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냥 좀 간단하게 기재를 해서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워드 한글로 줄글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PPT 같은 걸 활용해서 조금 깔끔하게 시각적으로 도식화해서 제출을 하면 좀 좋은 인상 그리고 좀 더 남들과 좀 차별화되어 보이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성의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그 노후법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조금 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력서를 모은 적이 있지만 사실 이력서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간결하잖아요 PPT는. 한글로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 쓰는 거는 사실 이제 좀 보이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고 궁금하지 그래서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네, 어떻게 그래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주제도 다 그냥 던져줬어요. 아 맞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네. 조금 편했던 네. 기억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왜 작년에 저희가 주제를 다 던져드려서 했냐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이 다 똑같고 그 내용이 법인마다 다 똑같아요. 지원하는 법인마다. 근데 맞아요. 간혹 보면은 우리 법인은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에 뭐 해야 되는데 지원을 했는데 뭐 다른 네, 노무법인의 땡땡 노무법인 이름이 이름을 있는 경우가 그대로. 있어요.
이름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지원하는지 그거 피아식별 잘하시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이런 실수가 없으실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짧은 집중적인 기간에 막 네다섯 군데씩 공고를 하루에 넣다 보면은 내가 분명 A 노무법인을 지원해야지라고 썼던 그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B 노무법인에 보내버리고 이미 읽어버리셨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사님도 그러셨나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본 적 있나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저도 한번 본 적 있는데 그 제 동기가 그렇게 했는데 제 동기가 망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다시 이런 거에 대해서 면접 때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하라고 했더니 실제로 면접 보고 정말요? 실제로 수습까지 오. 일을 한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어디 지원했는지는 좀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냈으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해야 되는 게 핸드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모릅니다. 노무법인은 이제 회사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은 뭐 모집 공고에서 일정을 다 안내해서 뭐 알려주는 법인도 있지만 ASSP로 진행되는 것도 있거든요. ASSP가 뭔지 아세요? ASAP? ASAP. ASAP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는 끊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죠? ASL ASSP. 이거는 발음이 좀 이상했던 걸로. 네. ASAP 알죠. As soon as possible. 들어오자마자 어쨌든 전화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가리잖아요. 뭐 6시 이후에는 전화 안 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6시 이후가 제일 프리하기 때문에 저 10시에 문자 받아본 적 있습니다. 밤 10시에 문자가 오셔서 혹시 다음날 내일 아침 8시 반에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냐라는 연락을 받고 또 저는 그때는 의리니까 달려갔죠. 그래서 항상 핸드폰 집중하시고 모르는 번호 왔다고 끊지 마시고 안 받지 마시고 몇 시에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잡히면은 이제 면접 때 뭐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면접 때 너무 면접이라고 해서 정말 기업 면접, 채용 면접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면접 보시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좀 노무법인은 조금 그거보다는 이제 규모도 규모인지라 조금 더 프리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맞아요. 대화한다는 그냥, 생각으로 가셔도 그냥 이제 그렇게 될 것 하셔도 같아요. 왜 우리 법인 오셨죠? 네? 다른 법인을 놔두고 다른 법인을 포기하고 혹시 저 지금 2차 면접인가요? 환경은 어땠는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법인에서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인 환경은 어땠는지도 이제 합격생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환경. 네. 수습 때 처우라고 하죠. 이게 법인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수습 노무사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처우는 어땠는지. 일단은 수습 노무사의 처우 급여 수준은 거의 아마 최저 수준일 거예요. 최저 시급 9,620원에 그 월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수준이고 대부분 식대는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도 기준법 직진은 하는 법인이 많나요? 그래도 준수하는 법인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휴가는 좀 잘 다들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휴가도 뭐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많이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무 시간은 뭐 저희 시절에 나 때는 시전하면은 뭐 다리 중천에 떴을 때 이제 퇴근한다든지 다리 중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리 중천? 어쨌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느리니까 손이 업무에 익지 않으니까 이게 뭐 좀 숙련되면은 그냥 뭐 반나절이면 끝날 업무를 하루 종일 그 다음 날까지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수노무사님이 좀 적절한 서포트가 없으면 사실 레퍼런스 없이 혼자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면 자료를 찾는 그 과정부터가 다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하면 그 수습 기간에 근로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작년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549명이 붙었을 때
다 구하지는 못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 구하기 맞아요.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못 구한 분들이 이제 올해로 네, 넘어오면은 맞아요. 올해도 이제 수습 구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그럴 것 같, 있기도 그럴 하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이 워낙 인원이 많았으니까 그만큼 어쨌든 인원이 조금 여기로 합류가 돼서 올해 뭐 평년처럼 300명 내외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인원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좀 올해는 몇 명 붙을 것 같으세요? 내기하실래요? 좋아요. 네, 내기부터 내기? 정해요. 커피 커피, 너무 작나요? 커피 저희 법인 다 10명. 아 누가 더 근접한지로 네, 알겠습니다. 해서 딱 10단위로 좀 끊어주세요. 몇 명에서 몇 명 사이. 아 그러면 330에서 350. 아, 330에서 350. 저는 310에서 320. 네? 네. 인증이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 저희는 알겠네요. 네. 누가 커피를 샀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수습처를 한번 구하고 그 구한 노무법인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여러 이유로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안 맞다거나 아니면 나랑 분위기가 좀 다르다 아니면은 뭐 이 정도 통근 거리는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2호선 지옥철 생각보다 너무 버겁다. 뭐 이런 많은 이유들로 이제 구하자마자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워낙 수습처 구하기 어렵다. 뭐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구한 건데 거기서 금방 나오려고 하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 어, 그렇게 제 주변에서도 수습 기간 중에서도 수습 노무법인을 이직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이직을 해서 더 자기가 잘 맞고 자기한테 핏이 잘 맞는 그런 노무법인을 찾은 동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하나의 수습처에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구성원을 봤을 때 저랑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기수분 노무사님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곧 저의 사수가 되실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노무사님들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기수가 차이가 나는 노무사님들만 계신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사수의 개념이나 아니면 업무를 전해주는 그런 과정이 축소되고 네, 뭐 좀, 네, 배제되거나 맞아요. 그런 혼자 커야 경우가 되는. 네, 혼자 정말 진짜 덜렁 놓여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성향 차이. 사수가 악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처럼 악마일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물 안 흘리시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서 뭐 사수가 있다고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뭐, 자폭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아니, 다들 어떤 댓글 달릴지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뭐 저희 법인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댓글로 연락 주시고 놀러 오셔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노무법인이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홍보 영상, PR 영상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PR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여기 이쪽은 여기 있어요.